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27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언 시간에는 친구, 우정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Growth on Divergent Paths Amid Elevated Policy Uncertainty, IMF의 세계 경제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하고 내년에도 3.3%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4년도 성장률 3.2%보다는 0.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 평균 성장률, 즉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평균 성장률 3.7%보다는 0.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작년 10월의 경제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높아졌는데요. 3.2% 성장에서 3.3% 성장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이 주요 선진국 성장률 하향 조정을 커버하고도 0.1%포인트 남는다는 거죠. IMF는 올해 경제 전망 특징을 국가별 이탈과 불확실성 증가라고 했습니다. 즉 국가별로 성장의 질이 다르고 국가별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IMF가 새로 내놓은 올해 국가별 전망을 보면은 미국 경제는 올해 2.7% 성장으로 지난 10월에 2.2% 성장 전망보다 0.5%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고용지표 호조 등 많이 좋아지고 있죠. 다음으로 중국 경제는 올해 4.6%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4.5% 성장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경제입니다. 올해 1%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작년 10월 1.2% 성장 예상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로 경제의 대장격인 독일 경제는 올해 0.3%, 내년에 1.1% 성장이 전망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5 그리고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독일 경제 재작년에도 0.3% 역성장하고 작년에도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좋죠? 일본 경제는 올해 1.1% 성장, 내년에 0.8% 성장이 전망되었습니다. 재작년에 0.2% 역성장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인도 경제는 올해 6.5%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경제는 올해 1.6%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작년 10월 전망보다 0.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영국 경제 조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네요. 한국 경제는 올해 2.0% 성장이 예상되고요. 내년에 2.1% 성장이 전망됩니다. 작년 10월 전망 대비 각각 0.2%포인트 그리고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네, 이 표는 세계 주요 30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뽑아놓은 것인데요. 2023년 실적 그리고 2024년 실적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그 경제 전망 projections 그리고 지난 10월 발간했을 때의 경제 전망치의 차이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30개국의 그 경제 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83% 비중입니다. 네, 이 표는 그 경제 선진국들의 그 경제 성장 표율을 하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의 그 경제 성장률보다 이머징 마켓 그리고 디벨로핑 컨트리들의 그 경제 성장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보호무역 정책 확산 우려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지금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국 우선 정책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통화신용 정책 면에서는 최근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일부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국별로 통화신용 정책 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정책 면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의 그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선거에서 자경 우세 정부가 많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확대 재정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다음으로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이퍼 달러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상대적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고율 관세 정책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세계 소비자 물가는 올해 4.2% 상승하고요. 내년에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물가 목표에 일찍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국제 상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해 2.5% 상승이 전망되고요. 단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규모는 올해 내년 모두 소폭 하향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보호무역 등으로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독일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0.2 역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재작년에 그 0.3% 역성장에 이어서 작년에도 역성장이 이어졌네요. 독일 경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 0.5%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0.5%는 2008년 이래 최고금리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퍼플렉스티 AI사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사의 퍼플렉스사와 틱톡의 합병을 제안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퍼플렉스사의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기능과 소셜미디어 비디오 플랫폼의 결합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틱톡 인수 의사를 밝힌 일론 머스크의 한판이 기대됩니다. 실세 일론 머스크가 우세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현재까지 취한 각종 행정조치 명령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명언 시간에는 친구, 우정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옛 친구가 점점 그리워지더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독일 경제가 작년에 0.2% 역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재작년의 그 0.3% 역성장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독일 경제의 부진 요인을 크게 보면은 주기적이고 그리고 산업 구조적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등 독일 수출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로의 그 전환이 부담되고 있고 특히 중국 자동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고에너지 비용이 지금 부담되고 있죠. 그간의 고금리 부담도 커서 주택 건설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각 산업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망도 불투명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경제 침체를 탈피할 돌파구가 필요한데 어디가 될지 궁금하군요. 생산 부문별 그리고 지출 부문별 GDP 내역을 보면은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등 부진으로 생산이 3% 감소했습니다. 건설 산업은 인건비 등 건설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부가가치가 3.8% 감소했습니다. 운송, 숙박도 정체가 있고요. 정보와 통신은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2.5% 역성장했습니다. 시설 투자 등 고정자본 형성도 2.8%나 감소하였습니다. 가계 소비는 건강과 운송에 대한 지출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고요. 정부 소비는 사회적 혜택 증가로 2.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0.8% 감소하였고요. 수입은 0.2% 소폭 증가했습니다. 독일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새로운 경제정책 조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올해 2025년 독일 경제는 독일 정치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스태그네이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하네요. 마땅한 정책 대응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조회사들은 올해도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길 것이며 투자도 해외에다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 경제는 생산성 높은 산업에서 생산성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0.4% 성장이 예상되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온다면 1%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네요. 어려워지고 있는 독일 경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 그래프는 독일의 그 GDP Annual Growth Rate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실업률은 6.1%,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입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 11월에 197억 유로 흑자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그래프처럼 흑자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죠. 한편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은 62.9%인데요. 그리고 GDP에 대한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5%인데요. 유럽 국가들 중에 최고 수준이죠. 제일 좋습니다. 부채 비율과 함께 독일 경제가 자랑하는 부문이죠. 네, 두 번째 단신. 일본은행이 지난 주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서 0.5%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소식인데요. 0.5%는 2008년 이래 최고금리입니다. 작년 3월에 0.1%에서 플러스 0.1%로 그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플러스로 전환한 후에 작년 7월에 0.25%로 올렸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주말 0.5%까지 올렸습니다. 9명의 정책위원 중 1명은 인상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목적은 통화정책의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너무 낮았던 그 정책금리를 정상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그 일본 은행이 의도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임금 상승도 지속되는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은행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임금이 상승해야 되고 이게 물가를 어느 정도 올려주며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점진적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는 1%까지 올릴 것으로 생각하네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엔화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엔화 가치가 0.6% 올라서 155엔 12전이 되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소폭 상승하였고요.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5bp가 올라서 1.23%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엔달러 환율에 대한 환율 전망을 보면요. 대체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의 그 정체된 물가 하락, 따라서 연준 금리가 7월에나 인하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이 지속되고 달러 강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그 성장이 지속되기는 자체가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고관세 그리고 자국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 달러 강세 요인이 되겠죠. 일본은행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임금 협상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도 스트롱 웨이지 하이크스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노조연맹 회장은 올해도 5.1% 임금 상승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물가 동향을 보면요. 1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3% 올랐습니다. 이도 16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행의 향후 물가 전망을 보면요. 내년 3월까지 회계연도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단신은 퍼플렉시티 AI사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사의 퍼플렉시티와 그 틱톡 US와의 합병을 제안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그 퍼플렉시티사는 자연어 예측 테스트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AI 기반 연구 대화형 검색 엔진사인데요. 최근 그 검색 시장에서 오픈 AI사 그리고 구글에 필적할 만큼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군요. 이 회사의 그 평가 가치는 작년 초에 5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말에 90억 달러 평가 가치로 상승하였습니다. 새로 생기는 회사의 지배 구조는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선계에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AI 검색과
소셜미디어 비디오 플랫폼의 결합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의 판매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합병 딜 거래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충분한 현금 재원을 확보하였다고 하고 또 트럼프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퍼플렉시티 AI사의 대화형 검색 엔진의 우수성과 비디오 플랫폼 결합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가 성자가 될지 궁금하군요. 네, 오늘 네 번째 단신 도널드 대통령 취임 후에 현재까지 취한 행정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취임 즉시 연방정부 변화를 약속했던 주요 의제들이 아직 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난 첫 주에 상당수 이니셔티브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나왔지요. 트럼프 1기 때 취한 조치로서 재실행하겠다고 한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게 많고요. 특히 불법 입국자 추방 문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벌써 법원 측의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폐기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와의 관련된 협약들, 세계보건기구 탈퇴,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의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21년 1월 6일 국회 난입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도 많은 난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 많은 조치들이 다시 구현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주장대로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재구현되면은 미국의 황금 시대를 당장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두고 봐야겠죠. 이하 지난주에 구체화된 각종 의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째로 1월 6일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면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한 거죠. 지난 5일 트럼프는 1월 6일 국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1,580명 중 약 1,500명은 완전 사면, 풀 파던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난입과 관련하여 기물 손괴하고 경찰을 살해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한다는 건데요.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는 틱톡 금지 연기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틱톡의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1월 19일에서 75일 플러스해서 유예 기간을 준 거죠. 현재 1억 7천만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이 유예 기간 내에 해결 방안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바이든 정부 하에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월요일 날 바이든 정부 때 발동한 78개 행정명령을 폐기 처분하는데 서명하였습니다. 상당 부분이 트럼프 정부 때 시행되는 걸 폐기하였던 바이든 정부 조치를 도로 또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 이민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트럼프의 첫날 아젠다 중 상당 부분이 이민과 관련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중점 관심 영역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아들들의 시티즌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군요. 그런데 참고로 최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는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탈퇴입니다. 트럼프는 매년 5,700만 불의 세계보건기구 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응이 미흡하는 등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탈퇴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정부 효율화 부서 더지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연방 정부 내에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예정대로 더지를 지휘할 경우에 정부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관계상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큽니다. 일곱 번째로 연방 정부의 인력을 동결한다는 겁니다. 특히 2025년 1월 20일 자기 취임 후에 공석으로 있는 연방정부 자리에 충원을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법무부 주관으로 바이든 정부 관련 부조리 등 각종 내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정치 보복 등 논란의 여지가 많겠죠. 아홉 번째로 연방 정부에서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했던 그 인종 다양성, 성차별 폐지 등 관련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겁니다. 열 번째로 미국의 랜드마크를 재명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의 다날리, 이게 옛날에 마운트 맥킨리였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다날리로 바꿨죠. 다날리는 원주민 이름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멕시코만인데요. 이를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11번째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그 조치들인데요. 먼저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서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협약은 약 200개 국가가 참여해서 탄산가스 배출 감축을 협약한 내용들이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된 미국이 이 기후협약을 탈퇴하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12번째는 그 J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과 관련된 재비밀 문서를 해제한다는 겁니다. 투명성과 진실성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관련 비밀 서류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거죠. 13번째로 럼비 부족에 대한 연방 차원의 인식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럼비 부족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살았던 미국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인데 이들에게 법상의 원주민 자격을 줌으로써 재방 권리 그리고 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상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행정명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의 주가는 전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주말에 기술주 중심 차익 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로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중 S&P는 1.74% 오르고 다우는 2.15%, 나스닥은 1.55% 상승하였습니다. 연초 대비로 3대 지수 모두 3.6 내지 4.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와 더불어 주가도 올라가는군요. 지난주 국채 수익률은 2주 전 고용의 대폭 호조 발표, 실업률 하락 등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다가 최근 연준금리 인하가 7월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 발언 등으로 금리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3%로 2주 전에 비해서 14bp 내렸고요. 2년물 수익률은 4.18%로 2주 전에 비해서 11bp 내렸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연 정책 발표 그리고 연준금리 결정이 이제 수요일 날 있고요. 이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4분기 GDP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큰 기업들이 많이 발표합니다. 수요일 연준 FOMC에서는 금리 현 기준금리 4.25 내지 4.5% 레인지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최근 그 3연속 금리 인하 후에 동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 FOMC 후에 나오는 성명서, 스테이트먼트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관심입니다. 작년 4분기 GDP는 3%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3분기 3.1%보다는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3% 성장 대단하죠.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이 전망됩니다. 전월에 2.4%보다는 조금 높아졌네요. 4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리고 애플, 그리고 AT&T, 보잉, 락히드 마틴, 스타벅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입니다. 한편 22 정책회의도 다음 주에 있는데요. 이번에도 25bp 인하가 예상됩니다. 네, 여의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제 친구가 많이 생각나는군요.
오늘은 친구 우정에 관한 속담 명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